마지막 2부 주식 썰전으로 이어갑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연입니다. 2부 주식 썰전에서는 전문가님과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 기다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전략주 AS와 새로운 오늘의 전략주 준비되어 있습니다. 종목 상담 누구나 쉽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 명동고래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에 들어오셔도 종목 상담 코너가 있습니다.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방송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들 해결해드리고요. 또 종목 상담 채택될 경우에는 커피 교환권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주식 썰전 함께할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매주 금요일 주식 썰전은 이분과 함께하죠. 명동고래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오늘 썰전 주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썰전 주제입니다. 구조적으로 고성장 주도주, 주가 등락률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구조적으로 고성장하는 이런 주도주에 대해서 주가 등락률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고성장 주도주라고 하면 뭐 2차 전지 아니면 지금 추세는 뭐 제약바이오일까요? 지금 구조적 고성장 주도주는 지금으로는 단연코 2차 전지라고 봐야 되죠. 네. 이 구조적으로 계속 실적이 성장하는 주도주에 대한 주가 등락률의 연구는 구조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주도주 혹은 테마주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예를 들면 바이오 같은 것도 실적이 구조적으로 계속 성장하던가요? 아니죠. 그쵸. 실적이 좋았던 때도 있고 나빴던 때도 있고요. 그다음에 무슨 로봇이라든가 인공지능도 실적을 보세요. 계속 실적이 증가합니까? 아니죠. 구조적으로 실적이 꾸준히 증가하는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증가하는 것을 우리가 구조적 고성장 주도주라고 합니다. 그런 주도주에 대해서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 등락률, 등락 기간 이런 것들을 연구해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인데요. 왜 오늘 이런 제목을 달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있는 또 시장의 최대 이슈가 되었던 2차 전지 분야는 실적이 앞으로 최소한도 5년 이상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주가가 어떻게 올라가고 조정은 어떻게 받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오기 전에요. 유튜브 방송을 하나 살펴봤는데 깜짝 놀랄 만한 방송을 봤어요. 거기 전문가가 나와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아니 에코프로 사례를 들면서 2차 전지 앞으로 박살나버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코프로도 이제는 끝났다. 이러면서 앞으로 아마 엄청 빠질 거니까 주의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 이랬을 때 그 이유를 한 서너 가지를 드는데 첫 번째가 게임주 봤냐 이거예요. 위메이드가 뭐 10배 이상 엄청 오르다가 박살이 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원위치로 다시. 그 다음에 또 메타버스 관련주도 엄청 오르다가 엄청 박살 나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코로나 관련주. 이래서 코로나 관련주도 뭐 10배, 20배씩 막 올라갔다가 또 폭락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원위치로 다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에코프로도 다시 원위치 올 것이다. 혹은 2차 전지도 전부 다 박살이 나버릴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 정말 우리 앵커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좀 영원한 주도 테마는 없듯이 어느 정도는 좀 돌아오지 않을까요? 그게 정말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우선 논리적인 논거가 전혀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게임주 같은 거 위메이드가 폭락하게 된 것은요. 2021년도에 위메이드가 3,080억이 이르는 이익을 봤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2022년도에는 마이너스 1,857억. 엄청난 적자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폭락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다음에 이제 또 메타버스 관련주는요. 한 500억 정도 흑자 내다가 1,000억 이상의 적자가 나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폭락할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시젠 같은 것도 5천억대 이익을 내다가 1,000억대 이익으로 줄었어요. 이 실적이 급락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는 원위치로 들어오고 폭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메타버스나 코로나나 게임주하고 지금 2차 전지가 같으냐 이러면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전혀. 네. 그래서 업의 본질을 정확히 알고 이게 구조적 성장 사이클에 들어가 있는 업종이나 섹터냐, 그다음에 기업이냐 여기에 따라서 주가의 등락률은 천차만별이고 조정의 폭이나 조정의 스타일도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네. 이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2차 전지를 투자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게임주나 메타버스 관련주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 그러면 이제 성격이 뭐하고 같을까? 이렇게 우리가 유사한 사례를 한번 들어봅시다. 네. 그냥 공허하게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거니까 2차 전지도 많이 가고 조정도 짧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렵죠. 그래서 가장 유사한 형태의 주도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이 먼저 구조적 고성장 주도주의 등락률에 대한 연구 포인트를 한번 보겠는데요. 첫 번째 그 시기가 언제냐면은 가장 유사한 시기가 2003년에서 2007년까지 약 5년간 이때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중국의 제조업이 엄청나게 고성장을 했죠. 네. 그때 뭐 중국이 정말 경제 성장률이 뭐 10% 이상, 15% 이러면서 어마어마한 성장을 했습니다. 그 고성장하는 기간 동안에 한국이 옆에 붙어 있다 보니까 중국에다가 여러 가지 이제 철강도 팔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해운 물동량도 많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조선을 만들어서 배를 만들어서 팔다 보니까 배가 조선업이 호황이 돼서 엄청 올라갔어요. 5년 연속 계속 실적이 좋아졌습니다. 그 고성장하는 기간 동안의 주가 등락률은 어느 정도 나타났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거하고 지금 현재 2차 전지하고 가장 흡사한데요. 지금은 그때 2003년에서 2007년까지 5년간의 실적이 좋아지고 구조적으로 성장하던 그 시기보다 네.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규모가 크고 훨씬 더 길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기간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간단하게. 2003년에서 2007년까지 중국이 제조업이 엄청나게 고성장을 했는데요. 너무나 제조업이 많이 성장해서 많이 지어 놓다 보니까 2007년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어떻게 됐냐면은 공급 과잉이 일어나서 많은 제조업이 부도가 났어요. 그 뒤로는 실적이 나빠졌죠. 그러니까 이제 고성장이 끝나고 실적 성장이 끝나고 나서 엉망이 되다 보니까 조선업도 그 뒤에 폭락이 왔습니다. 당연히 5년 다음에는 폭락이 왔어요. 그런데 지금 2차 전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선 앞으로 2032년까지 미국에서 바이든이 지금 현재 작년에 5.8%밖에 안 되는 전기차 판매 비중을 2032년에는 무려 67%까지 약 10배 이상 올리겠다고 호언을 했습니다. 10년간 10배 이상. 그렇게 2차 전지가 더 많이 침투되도록 판매되도록 하겠다는 그런 법령을 만들었죠. 네. 그리고 거기에 목표치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어마어마한 미국에서 돈을 풀어갖고 보조금도 지불을 하고 있죠. 따라서 그 기간 동안에는 성장이 얼마나 커질 것인가, 그다음에 얼만큼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질 것이 명확히 나와 있는데 네. 거기에 다만 주의할 일은 중국이 이제 뛰어들어서 덤핑을 쳐버리고 저가 공세로 나오면 한국이 치명타를 입을 수가 있는데 마침 미국이 배터리 동맹을 맺어갖고 중국이 공급망에서 못 들어오게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가 경쟁을 할 만한 기업이 별로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얼핏 생각했을 때 일본도 있고 유럽도 있는데 왜 경쟁을 하면서 한국이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데 네. 그것을 의심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은 네.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배터리에 관해서 2차 전지에 관해서 오랜 세월 동안 1992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30년 전부터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투자를 해온 나라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그다음에 이제 기술 수준도 지금 양극재 분야에서는 에코프로 그룹이 독보적으로 세계 최고의 범접할 수 없는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고 있어요. 물론 LG그룹도 대단한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배터리 셀이나 이 기술에서는 LG화학이 옛날부터 지금 LG엔솔로 이제 물적 분할이 됐습니다만은 그 기업이 1992년부터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 무려 30년간 어마어마한 적자를 보면서 30년간 투자를 했어요. 그건 오너의 결단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적자를 아무리 보더라도 계속 신기술을 확보를 하고 초격차의 기술을 확보하라는 엄명을 받아갖고 네. 30년간 연구를 해서 최근 거의 30년 가까이 적자를 계속 봤어요. 그리고 흑자난 게 이제 몇 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온 나라가 전 세계에 아무도 없어요. 그건 오너십이 강력한 한국의 재벌 기업이나 한국의 기업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죠. 네. 한국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래서 이 끈기와 인내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인내.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무려 20년 이상 2004년에 회사가 설립됐으니까 한 20년 정도를 엄청난 손실을 봐가면서도 오랜 세월 동안 연구를 해서 성공을 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외국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술도 연구를 별로 안 하고요. 이게 성공적인 그런 신기술 초격차를 만들려면 엄청난 선투자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런 기술을 아무도 연구를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 제일 큰 이 양극재 기술 회사가 유미코하고 또 일본에서도 있고 하지만 이런 데도 보면은 지금 NCM 같은 경우가 60% 수준의 아주 낮은 수준의 기술밖에 아직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격차가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초격차 기술에다가 그다음에 생태계도 잘 조성되어 있는 데다가 그다음에 오랜 동안의 투자와 지금부터의 투자도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오너십이 있어서 엄청난 투자금을 막 쏟아부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유럽이나 일본 기업이 없어요. 그래서 압도적인 이 기술력과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의 2차 전지는 전혀 다른 초격차 기술을 가지고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투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미국 시장을 거의 독식하잖아요. 미국의 재무부 장관도 한 얘기가 앞으로 미국 시장의 배터리의 70% 이상을 한국이 독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미 입도 선매이기 때문에 배터리에 대해서는 선계약들이 거의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한 1, 2년 주가가 확 올라간 다음에 물량 공급이 쏟아지면서 그다음에 적자가 왕창 나면서 이렇게 사양 산업으로 전환될 것이다. 라는 것은 이 배터리 산업을 제대로 공부를 전혀 안 해본 사람이 하는 소리다. 하는 것입니다. 네. 이걸 좀 공부를 해봤다면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리가 없죠. 특히나 이게 뭐냐면 게임이나 메타버스나 코로나하고 비교하다니 이거는 말이 됩니까? 근데 업종 이건, 자체는 네. 그렇지만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의 주가 경우에는 정말 몇십 년을 땡겨왔다 이런 이야기 나올 정도로 고평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전혀 몰라서 하는 말이죠. 그래요? 이거는 수치가 다 나와 있는데 왜냐하면 네. 2027년까지는 수치가 다 나와 있어요. 네. 왜냐하면 2027년까지 수치는 이미 계약을 통해서 선계약으로 전부 다 계약이 맺어져서 그거는 지킬 수밖에 없는 네. 계약이 딱 돼 있고 매출이 다 나와 있어요. 네. 영업이익도 다 나와 있어요. 그럼 그걸 갖고 딱 보는데 그걸 갖고 앞으로 5년 뒤에 실적을 땡겨온다? 그러면은 퍼가 5도 안 돼요. 그렇게 뭐 1년에 100% 이상씩 막 성장하는 기업이 퍼도 5도 안 된다. 그 말이 돼요? 네. 그걸 5년 뒤에 땡겨왔다는 것은 뭔가 나쁜 의도가 있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숫자를 모르는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바보거나 셋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와서 그걸 한번 보기만 하면은 네. 회사에서 다 공시를 다 해놨어요. 그럼 자료를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좀 서론이 길었습니다만은 네. 자, 먼저 시기를 그러면 이 시기하고 그래도 제일 비슷한 것은 2차 전지는 이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긴 시간 동안에 구조적 성장을 하지만 한 5년간은 굉장히 구조적으로 성장하면서 실적이 좋아졌던 2003년과 7년의 사례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네. 그때 고성장 대표 업종이 조선과 기자재와 해운 업종이 가장 대표 업종이었어요. 그리고 주가 상승 기간은 2003년 3월에서 2007년 11월까지 4년 8개월 정도 올라갔었는데요. 네. 요때 모습을 보면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주가가 몇 배 오르고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간다 하면 어느 정도 폭락이 오고 네. 조정 기간은 어느 정도 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례를 알 수 있을 거다. 네. 그러면 지금 2차 전지 투자할 때 주가 조정이 가고 보면은 대략 이 조정이 어느 정도 오겠구나. 몇 프로 그다음에 조정 기간이 있겠구나. 이런 거 알 수 있잖아요. 네. 자, 그래서 살펴보면은요. 첫 번째가 현대미포조선을 한번 예를 들어 볼 수 있는데 현대미포조선은 4년 8개월 동안에 총 몇 배가 올랐냐면은 122배가 올랐어요. 그다음에 상승 기간은 4년 8개월이었고요. 조정을 3번 받았었는데요. 조금 큰 조정. 물론 뭐 3% 5% 짧은 조정이야. 그건 조정도 아닌 거고. 조정폭이 조금 길었던 게 3번 딱 있었습니다. 4년 8개월 동안에. 그 3번이 한 번은 27% 조정이었고요. 또 한 번은 30%의 조정이었고 그다음에 또 한 번은 40%의 조정이었어요. 그다음에 조정의 기간은요. 얼마였느냐? 이러면은 첫 번째 27% 조정을 받을 때는 한 달 조정을 받았고 네. 30% 조정을 받을 때는 2달 조정을 받았고 그다음에 40% 조정 받을 때는 한 달 만에 40%가 확 빠졌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그래서 조정 기간이 길지가 않죠. 그다음에 태용이라는 것이 조선 기자재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162배가 올랐다. 어마어마하죠. 그다음에 4년 7개월 올랐는데 조정 폭은요. 46% 조정이 한 번 있었어요. 처음 조정 받을 때 좀 길었어요. 깊었어요. 그다음에 29% 조정을 안 받고 그다음에 28% 조정을 받고 이 4개월 조정을 받으면서 이 46% 조정 때는 4개월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29% 조정 받을 때는 2개월 조정을 받았고요. 네. 그다음에 28% 조정을 받을 때는 2개월 조정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4년 7개월 동안 162배가 올라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태웅은 이 현대미포조선은 잘 아시다시피 조선 회사였고 네. 태웅은 뭐 조선 기자재 회사였어요. 그리고 대한해운은 해운 서비스 회사죠. 이거는 총 4년 7개월 동안에 96배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조정의 폭은 63% 조정이 한 번 있었고요. 네. 처음에 한번 63% 조정이 굉장히 컸어요. 네. 한번 크게 올라갔다가 한번 확 빠졌다가 그러네요. 그다음에 다시 두 번째 쫙 오를 때는 15% 조정 정도만 받고 그다음에는 세게 올랐습니다. 네. 자, 그러면 대한해운은 왜 조정이 첫 번째 조정이 이렇게 깊었느냐 하면은 네. 처음에는 이제 조선주가 막 주가가 올라가면서 이 중국 경기가 좋아지고 하니까 야, 해운 경기도 좋을 거야라고 기대를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니까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선행적으로 한번 10배 이상 확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한 1, 2년 지나도 실적이 별로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63% 반토막이 확 빠져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또 실적이 좋아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튀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미포조선과 태용은 조정폭이 뭐 20%, 30% 이랬는데 왜 대한해운만 63% 네. 긴 조정과 기간도 16개월 조정이라는 긴 1년 조정을 4개월. 받았을까 네. 하면은 해운주는 원래 장기 계약으로 움직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해운 경기가 좋아져서 네. 현 시장에서는 해운이 운임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장기 계약 묶여 있다 보니까 네. 운임을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한 1, 2년 동안에는 실적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랐는데 지나고 실적을 또 보니까 실적이 별로야. 네. 그러니까 폭락을 많이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장기 운임이 확 올라가니까 실적이 좋아져서 주가가 많이 간 거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 표를 다시 한번 보시면 네. 이런 형태의 폭으로 움직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 3개 기업이 대표 종목의 그 주가 등락률이 어떻게 됐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주가 등락률을 살펴보면 먼저 현대미포조선을 딱 보면은요. 첫 번째 2003년 3월 달에 출발하는 가격이 1,670원이었어요. 네. 그러다가 2004년 2월까지 약 한 네. 11개월 정도죠. 네. 그동안에 9,320원, 그래서 558%를 해서 약 6배 정도 상승했어요. 네. 그 다음에는 약 27% 정도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오. 그 다음에 다시 4만 200원까지 네. 약 7배 정도 네. 이렇게 올라갔죠. 6.9배 6.9배 정도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다시 27,300원까지 떨어져서 한 30% 빠졌어요. 네. 그러다가 다시 16만 5천 원까지 6배가 또 올라갔습니다. 네.
그다음에 다시 98,000원까지 40%가 한번 빠져주고요. 그다음에 다시 40% 빠지고 났어도 다시 20만 원까지 약 2배 이상 올라갔죠. 네. 그래서 1,670원에서 20만 4천 원까지 약 122배라고 하는 시세가 났죠. 그래서 이렇게 시세가 움직였다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태웅을 보면은 2003년 3월 달에 720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 9월까지 약 15,920원에서 2,200% 23배가 났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올랐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너무 올랐잖아요. 23배나 오르니까 20배 이상 오르니까 한 46%이 정도가 꽤 좀 많이 빠졌어요. 네. 그 다음에 2006년도 실적을 보니까 또 실적이 엄청 좋아지니까 다시 23,400원까지 간 다음에 다시 16,500원까지 29%가 빠지고요. 그 다음에 3만 원까지 81%가 오르고 약 2배 가까이 오르고 그 다음에 28%가 빠져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 스퍼트가 또 남았습니다. 그게 2007년 10월까지 11만 7천 원까지 가서 6배가 또 올랐어요. 그래서 720원짜리가 11만 7천 원까지 162배가 올랐죠. 그래서 이런 상승이 있었다 하는 것이고, 대한해운도 보면은 2003년 3월 달에 12,800원에서 출발을 했는데 2004년 9월까지 약 20만 3천 원 이래갖고 16배가 올랐어요. 16배가 쫙 오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2006년도 1월까지 7만 4천 원까지 63%가 빠졌는데, 이건 왜 빠졌냐 했을 때 아까 여러분들께서 말씀드렸듯이 해운업의 본질, 해운업의 특성이 장기 운임 계약에 의해서 주로 가다 보니까 초창기에는 실제로 단기 스팟 계약에서는 운임이 많이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장기 운임 계약들은 전부 옛날에 낮게 고정 가격을 해놨던 것이 그대로 적용되니까 실적이 올라가지가 않았다. 그래서 그 실적이 드러나니까 실망을 해서 폭락이 한번 온 거예요. 그러나 이제 다시 장기 운임 계약도 용선 계약이 체결하는 것들은 이제 가격을 많이 올리니까 결국은 주가가 많이 올라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실적이 좋아지니까 그 다음 조정은 15%밖에 조정을 안 받았어요. 그리고 막판에 스포트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줬죠. 네. 자, 이런 그 현상이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 스포트는 그 숫자가 조금 잘못됐네요. 12만 3천 원이 아니고 123만 원입니다. 123만 원. 그래서 마지막에 다시 15% 조정받은 다음에 몇 배가 올라갔냐면 17배가 올라갔어요. 17배가. 그래서 실적이 막판에 굉장히 좋게 나오니까 스파트가 막판에 또 세게 붙은 거죠. 17배가. 앞에 보면은 16배가 한번 올랐어요. 2004년도에. 그 다음에 2007년도에 다시 17배가 또 났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대시세가 뿜어졌고, 그 당시에 시가총액이 굉장히 커졌어요. 네. 그래서 이런 형태의 패턴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이 네. 차트를. 자, 첫 번째가 현대 미포조선 차트인데요. 네. 현대 미포조선 차트를 보시면은 그게 상승 길이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하는 그래프의 모습이 쭉 보일 겁니다. 우측편으로 가서 보실 필요는 없고요. 그건 최근 일이니까. 네. 좌측편으로 가서 좌측편 3분의 1 지점에 있는 그 엄청나게 올라간 그래프 있죠. 네. 그 중간중간에 조정을 한번 보세요. 조정이 조금 있는 것 같죠? 네. 근데 거기 조금은 아니고 사실은 27% 조정, 30% 조정인데 네. 그래프를 지나놓고 보니까 좀 작아 보이지만 그 당시로서는 뭐 27% 조정도 크죠. 지금 뭐 에코프로가 조정을 받아갖고 확 떨어졌다 그러지만 요 조정 정도 비슷한 수준, 약 그 80만 원에서 한 30% 정도 조정 받으면은 80만 원에서 3824 이래갖고 56만 원까지 빠지면 한 30% 정도 조정이 되죠. 네. 그래서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안 빠졌지만 꽤 많이 빠진 것처럼 느끼실 텐데 요 당시에도 조정이 이런 정도는 짧게 조정을 거쳐가면서 조정이 났고, 조정이 조금 크게 오고 나면은 주가는 그 다음부터 안 되느냐, 이게 아니고 막판에 스포트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거기에 2007년도 말, 2000년 초, 그 다음에 2006년도 말에 보면 음봉이 하나 큰 게 떨어진 게 보여요. 그 음봉 하나가 딱 박히는 그게
40%가 빠졌습니다. 한 달에. 네. 한 달 만에 팍 빠진 다음에 그럼 끝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끝난 게 아니고 그 40% 정도를 확 받고 그 다음 달은 섰어요. 별로 안 빠지고. 딱 서다가 그 다음에 얼마를 뽑았냐 하면은 다시 거기에서 2배가 또 한 번 쫙 뿜어져 올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올라갔다 하는 것이죠. 네. 아, 그게 아니네. 그게 아니고 그 전끈에요. 30% 조정이고 그 다음에 튀어 올라간 것이 6배 올라갔네. 6배. 그리고 이제 막판에 한 서너 달 앞두고 조정이 한번 또 깊이 났다가 다시 튀어 올라갔는데 그때 2배가 올랐고요. 요게 현대미포조선의 그래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프는요, 태웅이라고 하는 그래프인데, 여기 보면, 태웅 그래프도 마찬가지로 조정이 굉장히 큰 조정이 별로 없었어요. 한두 달 정도. 제일 많은 큰 조정이 처음에 46%가 있었고, 그 다음에 29%, 28%. 이러면서 뻗으면서 시세가 162배가 올랐거든요. 요 5년 동안이 실적이 계속 좋아지던 구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실적이 나쁘니까 주가가 찌그러진 거죠. 그 다음에 대한해운 그래프를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면은요. 네. 이것도 올라갈 때 보세요. 올라갈 때 보시면은 쭉 올라가다가 길게 초기 국면에 길게 여기 한번 조정 있는 때 있죠. 요 조정 구간에 한번 긴 1년 이상 길게 한번 했다가 이때는 실적이 못 따라오려고요. 실적이 따라오니까 엄청 가파르게 올라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 결론이 뭐냐 하면은 이런 실적 상승 구간에는 조정의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다. 그 다음에 조정의 폭도 통상적으로 최대한 빠져봤자 40% 미만이더라. 그 다음에 기간도 한 2달이면 끝나더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실적 상승 기간에는 시세가 계속 움직이더라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참고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구조적 고성장 주도주 주가 등락률 연구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2차 전지 배터리 기존 급등 테마와는 다르게 실적이 받쳐주는 업종이기 때문에 뭐 게임주나 메타버스 등 추세 끝났다는 업종과는 다르다 이야기 주셨고요. 한국의 2차 전지 기술 설명 들어봤습니다. 또 조선 기자재, 해운 종목의 중국 제조업 고성장 시기인 2003년부터 7년의 이 등락폭과 조정 기간 알려드렸고요. 정리를 하면 실적 상승 시기에는 조정의 폭과 기간이 크지 않고 길지 않다고 썰전 강의 정리해 보겠습니다. 강의 진행해주신 명동고래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자세한 전략, 정보를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명동고래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방송 이후입니다. 또 오늘 9시부터 명동고래 전문가님께서 방송에 이어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예정 중에 계십니다. 공개 방송에서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이번 공개 방송에서는 네.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제 많이 좀 물려 있거나 가지고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 네. 2차 전지나 혹은 로봇, 인공지능, 반도체에 대한 주가 지금 전망과 그다음에 현재 주가에 와 있는 상태 이런 것들을 좀 섭렵을 해보면서 특히 2차 전지에 대해서 다시 종목들, 핵심적인 종목들의 주가 상황, 그다음에 조정의 폭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상승이 어떻게 이어질지 이런 것들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태계를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잠시 후 9시부터 이어지는 명동고래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2차 전지, 로봇, 인공지능, 반도체 등 섹터별 전망과 함께 2차 전지에 대한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명동고래 전문가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9시부터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이벤트가 있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도 9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썰전 주제 정리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종목 상담 코너입니다.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이죠. 바로 올라온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목의 이름은 펜오션입니다. 매수가 6,500원이고요. 비중은 15%입니다. 물류 운송 관련 업종이고 오늘 종가는 6,010원으로 마감을 했네요. 펜오션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펜오션은요. 네. 이게 최악 국면은 회복이 됐습니다. 아, 네. 그리고 경기 민감형 기업의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죠. 해운이니까. 그런데 요 해운주가 경기 바닥은 회복됐고 약간 회복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좀 시세가 더 날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하반기 들어가면 경기가 침체 국면이 이어지죠. 바닥은 확인했지만 이게 침체 국면이 이어지기 때문에 고금리 때문에요. 경기가 확 돌아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주가의 상승폭은 대단히 제한되어 있을 거다 이렇게 봐지고요. 대략 목표해 볼 수 있는 것이 이 정도 한 6,700원 정도 이 정도 예상이 돼요. 그럼 6,500원에 사셨는데 큰 수익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물론 장기로 가져가면은 주가가 한 8,000원대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요 단기적으로 보면은 6,700원 언저리에서 다시 좀 밀리면서 시간이 좀 길게 가져가야만이 8,000원 정도를 목표해 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펜오션 바닥 구간은 확인이 됐지만 하반기 경기 침체 예상으로 경기 민감주 펜오션은 큰 수익은 어렵다 의견 주시면서 6,700원 정도 선에서 정리해 보시는 의견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에코프로입니다. 매수하신 가격은 75만 원, 비중이 30%로 큰데요. 오늘은 61만 1,000원에 거래 마감을 했습니다. 에코프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에코프로가요 엄청 많이 올랐다가 네. 바닥에서 거의 8배 가까이 올랐다가 한번 빠졌는데 조금 이제 공매도 세력이라든가 이런 그 사람들에 의해서 상당히 공격도 많이 받고 있죠. 뭐 성장성은 대단히 좋은데 이게 뭐 지금 리포트를 냈는 그 증권사처럼 앞으로 5년치를 땡겨왔다. 이거는 사실은 숫자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네. 왜냐하면 5년 후에 지금 에코프로 그룹이 비행 같은 경우가 양극재 71만 톤 정도를 갖다가 판다 그러는데 그러면 대략 매출 한 50조의 영업이익 5조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전구체를 생산하니까 그것도 연결이익이 땡겨오니까 에코프로도 그 정도 이익이 잡히거든요. 네. 그럼 5조 이익 내는 것을 갖다가 지금 뭐냐 하면은 시총이 얼마냐면 15조예요, 오늘. 그러면은 5조 이익 내는데 시총 15조가 5년 걸 땡겨봤다 그러면 퍼가 3배가 적장하다 이런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갖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터무니없는 소리다 하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오늘 회사가 굉장히 중대한 발표를 하나 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5천억 정도의 시비를 발행하면서 원래 연말 기준으로 10%의 할증 그걸 갖다가 발행하겠다 하는 거니까 지금 현재 가격에 60만 원 정도, 61만 원이잖아요. 그럼 한 67만 원까지는 원래 연말까지 보장하겠다는 소리예요, 회사에서. 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뭐 폭락을 해서 뭐 반토막이 돼야 되니 어쩌니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말이고 회사에서도 그걸 갖다가 알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한 거 아닌가 싶고요. 다만 여기서 급등으로 나오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약간 밀릴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하겠지만은요. 조금 기간 조정을 거친 다음에 다시 가지 않을까 싶고 좀 여기서 급등하더라도 바로 정고점을 뚫는 그런 시세는 안 나올 거다 생각이 들고요. 네. 좀 기간을 가져갈 거기 때문에 좀 길게 가져가시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에코프로에 대해서 기간 조정 거친 후 다시 상방 예상해 주시면서 장기 보유로 관점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더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명동고래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를 보내드리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 들어오셔도 종목 상담 코너 있습니다.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방송 시간을 통해서 고민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포트폴리오 AS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전문가님께서 추천 주신 종목들에 대해서 앞으로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2월 6일에 매수했던 에코프로 HN입니다. 최고가 수익률 70% 넘게 달성한 종목이고요. 이번 주 수요일 날 에코프로 조정과 함께 좀 조정을 받다가 어제부터 다시 상승세 나오고 있습니다. 친환경과 묶여있는 종목인데요. 에코프로 HN 어떻게 보실까요? 네, 에코프로 HN은요, 네. 실적 자체도 원래 1분기에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영업이익률도 15%에서 한 20% 이상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낙폭이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은 주봉 보면은 길었는데요. 낙폭이 길게 된 상태에서 지금 한 석 달 정도 이렇게 횡보하는 흐름을 보였고, 원래 뭐 주가가 추천드리고 나서부터는 좀 급등이 상한가도 네. 급등이 나왔었는데. 지금 이제 조금 이쪽에 에코프로 그룹이 네. 같이 조정을 좀 받다 보니까 이것도 조정이 약간 컸는데 바닥 확인했다고 봅니다. 다시 튀어 올라가서 또 고점은 돌파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장기적인 성장 가치는 대단하기 때문에 보유하셔도 무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에코프로 HN 실적 잘 나오는 종목으로 지금의 좀 조정은 바닥이 확인이 된 부분이다. 추가 상승으로 보유로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2월 20일에 매수했던 2차 전지 파우치 관련 종목 엠플러스인데요. 마찬가지로 조정 후에 어제 오늘 상승세 나왔습니다. 기다리면 시세 달 종목으로 하반기 전망 더 좋게 주셨거든요. 네. 엠플러스 또 이야기 들어볼까요? 요게 이제 처음에는 주가가 확 급등이 나왔습니다만은 그다음에 조정을 조금 받아갖고 횡보 조정을 하고 있는데 요게 이제 주가가 빨리 안 가는 이유는 네. 파우치형의 장비를 하다 보니까 실적은 요게 실적이 좀 증가하는 것은 조금 늦게 증가해요. 그래서 하반기가 좋아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조정은 거의 이제 막바지 국면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모양도 이제 좀 횡보하면서 쭉 세우고 있는데 한번 다시 튈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시간이 갈수록 점진적인 실적 회복을 하면서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될 거다. 작년 4분기 이미 흑자 전환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조립 공정 부분이니까 앞으로 장기적인 흐름은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역시나 지난 AS와 마찬가지로 장기적 관점으로 역시나 좋다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2월 27일에 매수했던 알루미늄박 관련 종목 DI 동일입니다. 이 종목도 장기적 상방 열려있다 의견 주셨고요. 오늘 6% 가까이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DI 동일도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이것도 이제 목표치는 충분히 달성했는 기업인데요. 네. 이게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정도의 알루미늄 박, 네. 이것을 생산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이제 양극재 같은 것을 우리가 양극재가 이 배터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양극재는, 양극재와 음극재가 있는데요. 이 양극재를 감싸는 호일, 알루미늄으로 된 호일이 바로, 이게, 사마알루미늄이 1등이고, 그 다음에 DI 동일이 2등이에요. 네. 그래서 1등과 2등은 역시 격차가 크네요. 네. 근데 사실 뭐 제가 조금 이거는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회원님들한테는 그 사마알루미늄을 집중 추천했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 공개 방송은 좀 2등주로 DI 동일을 했는데 네. 물론 DI 동일도 꽤 많이 올라갔습니다만은 기술 수익률 격차가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어쨌든 이것도 2등 정도는 하고 있는 기업이라서 앞으로 장기 상승은 이 양극재 들어가는 알루미늄 박은 굉장히 시장 수요가 커요. 네. 그래서 사마알루미늄은 지금 쇼티지가 나서 난리가 나고 주가가 급등을 해버렸고요. 그다음에 DI 동일은 적당한 수준의 상승을 하면서 꾸역꾸역 올라가는 구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장기 보유하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4분기 연속 매출과 실적은 계속 증가하거든요. 그런데 이제부터 본격적인 양극재 쪽에서 실적 증가가 나타나는 구간이기 때문에 장기 보유를 하셔도 무리가 없다는 것이고 양극재 알루미늄 이것도 굉장히 지금 부족한 상태에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배터리 회사들은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수급 요청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DI 동일 이 알루미늄밥 시장 수요가 크다 짚어주셨고요. 이제 재료 받으면서 역시나 장기 보유 관점으로 말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3월 13일에 매수했던 스마트 팩토리 관련 종목 M2I입니다. 좀 조정을 받다가 오늘 4% 상승하며 마감을 했는데요. M2I는 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엔터와이는 요게 스마트 팩토리, 요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의 솔루션을 판매하는 기업이고 무차입이고 굉장히 우량한 기업인데 요즘은 너무 우량한 기업들은 주가가 좀 잘 안 나더라고요. 네.
그런 성장도 있긴 한데 어쨌든 실적과 이 재무 구조는 대단히 좋은 기업입니다. 최근에 와서 이제 T-로보틱스가 SK온에다가 2차 전지에 대한 조립 공정 요것을 갖다가 이제 납품한다. 이렇게 해서 수주를 한다 그래서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이게 M2I도 동일한 이런 스마트 팩토리에 관련돼서 솔루션을 다 제공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성장성은 상당히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우리나라에 뭐 2차 전지 필두로 반도체 뭐 온갖 이런 것들이 이제 인건비가 비싸져서 로봇화를 다 시키고 있죠. 그렇게 되면은 이 스마트 팩토리의 솔루션을 갖고 있는 기업들의 여러 가지 수주나 이런 것들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되고 중기 보유 전략은 여전히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M2I도 중장기 보유 전략으로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3월 20일에 매수했던 EG입니다. 고순도 산화철 시장 세계 1위 지속하는 종목으로 지난 AS 때 2차 시세 분출 전이다 이렇게 보유 의견 주셨거든요. 동일할까요? 그런데 이게 모양은 약간 망가졌어요. 그죠? 망가져서 60일선까지 내려왔는데 네. 일단 이렇게 되면은 주가가 탄력적인 주가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게 한 20일선 정도에서는 여기서 주가를 끌어올려야 되는데 안 가는 모습을 봐서는 일단 반등이 살짝 오면 일단 정리를 하시죠. 뭐 이거는 수익이 꽤 많이 났죠. 네, 100% 이상 116%. 수익이 났기 네. 때문에 아마 반등은 조만간에 하루 이틀 내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정도 구간에서 일단 정리하고 나오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추세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반등 시 정리해보는 쪽으로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4월 3일에 매수했던 LNF 양극재 관련 종목입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 조정받고 있긴 한데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은 또 들어오면서 오늘도 5%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LNF는 어떤 전략 주실까요? 네, LNF는 뭐 보유하셔도 전혀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양극재 4대 천왕이니까 이 양극재 기술 측면에서는 상당히 대단한 그런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신규 고객 확대를 추진하는데 지금 LG 쪽이 76%, 테슬라가 30%, 그다음에 SK온이 20% 정도인데 과연 이제 신규 고객 확대에 성공할까 이런 것들이 의문사항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오늘 풀렸어요. 오늘 뭐냐면 현대차하고 전략적인 그런 제휴를 함으로써 현대차에다가 양극재를 납품할 수 있는 그러한 판로가 뚫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차의 초기 납품 그런 쪽에서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신규 고객 확보를 통해서 매출과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구조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네요. 네, LNF 이런 양극재 기술적 측면이 뒷받침되는 종목이고요. 또 오늘 현대차 양극재 모멘텀까지 붙으면서 앞으로의 전망도 좋게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지난 방송 전략주였죠. 4월 10일에 매수했던 엔캠 2차 전지 전액 관련 종목입니다. 하지만 매수 이후에 좀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엔캠은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회사에서 이 전액에 관련돼서 굉장히 대량의 투자 네. 계획을 갖다가 가지고 있었는데 네. 문제가 이제 투자 금액이 꽤 크다 보니까 현지에 가서 직접 공장을 따서 건설해야 되거든요. 아마 자금 문제가 조금 문제가 부담이 됐는지 조합으로부터 이걸 경영권에 대해서 지분 투자를 갖다가 인수를 받아갖고 이 최대 주주가 바뀌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이 최대 주주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다시 투자를 잘해서 어쩌면 전화위복이 될 가능성도 많겠다 이렇게 생각되고 네. 이 투자 계획은 매출은 지금 급성장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라도 투자를 받아서 성공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 들고요. 그렇게 되면 주가는 앞으로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오늘 AS는 여기까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 9시 명동고래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커피 교환권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도전 상한가입니다. 이번 주 새로운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그 전략주에, 종목은요. 네. 예, 종목은 상반기에 네. 배터리 3사에 대한 전공정 장비 수주를 확대하고 있다. 네. 공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정이 많이 있죠.
전극 공정이 있고요, 조립 공정이 있고, 활성화 공정이 있고, 자동 공정이 있고 이렇게 여러 개의 공정 단계가 있는데 이 공정 단계에 전부 다 이렇게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만들 수 있는 상당히 좀 범용 장비 회사입니다. 그래서 폭도 넓고 이러는데요. 투자도 그동안 많이 돼 있었고, 다만 이게 주가 그동안 장비 회사 중에서도 아주 급등을 못하고 중간치기 정도밖에 못 올랐던 이유 자체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유럽 쪽에서 굉장히 수주를 갖다가 많이 적극적으로 기대를 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유럽 쪽 시장이 작년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별로 신통치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들어와서는 이제 북미 쪽으로 다시 이제 바꿔서 수주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수주는 상당히 클 것 같고요. 하반기는 실적이 굉장히 따라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로 갈수록 실적이 좋아지는 구조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번째 포인트는 금년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약 150% 정도 성장 예상됩니다. 그래서 실적이 받쳐준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그 포인트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 전고체 배터리용 황화물계 소재를 신성장 동력으로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재 쪽에서 신성장 동력이나 신기술을 확보했다 그러면 상당히 큰 대형 호재인데도 불구하고 주가 반영은 그렇게 신통치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회사는 이제 대표이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인터뷰도 하고 이러면서 대단히 강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수주할 수 있는 능력, 그다음에 이미 선투자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 있어요. 따라서 수주가 바로 이루어지면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들어봤습니다. 2차 정지 장비 회사로 배터리 3사에 대한 전공정, 장비 수주 확대 부분과 장기로 갈수록 실적이 좋아질 기업이고요. 소재 부분 신성장 동력 확보했다는 힌트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야기해주신 명동고래 전문가님에게 전략주에 대한 자세한 대응 방법 원하신다면 문자샵 3772번으로 명동고래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제 10분 후입니다. 9시부터 명동고래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예정돼 있죠. 어떤 주제인지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 2차 전지에 관련돼서는요. 지금 네. 광물 자원회사들이 오늘 네. 또 역시 제일 셌습니다. 그것들 몇 종목 이렇게 뭐 포스홀딩스부터 쭉 몇 종목을 살펴보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양극재하고 음극재 쪽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장비 쪽에서 전극 공정 쪽에서 아주 가파르게 시세가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로봇이라든가 인공지능이라든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 핵심 대표 종목들이 어떤 주가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미칠 영향은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섹터별 전망과 함께 2차 전지 부분 집중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 들어오시면 명동고래 전문가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10분 후인 9시부터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